경상북도 영덕군의 작은 마을. 장이야. 장이 없나? 남창이 없나? 장이야. 올해 96의 신옥남 할머니가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다. 우리 북신은 어디 갔노? 북신아. 북신아.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주변이 적막강산이다. 일이 많다. 아, 빨래 많다.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노인에게 그리움은 가장 큰 병. 북신아. 할머니가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산 너머에 있었다. 어디 갔어요? 그 시간 남승희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마음만큼 바쁘다. 이미 염소들은 돌봤고 밭일도 마쳤다. 이제부터 며칠 전부터 벼렀던 일을 해야 한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것이다. 나무통을 가지에 매달고 이럴 때를 대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대나무로 감을 딴다. 선친이 사둔 자그마한 산은 할아버지의 일터. 가을마다 파란 하늘을 수놓는 감들의 향연. 할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강아지 북실이는 감나무 밑을 떠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서둘러 감을 딴 데는 이유가 있었다. 또 이거 이제 가을 때만 잘 익으면 이제 갖다 좋아합니다. 이 당감이라 그래도 고집들어요. 싹해가지고 좀. 감을 좋아하는 어머니께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77, 남승희 할아버지는 96의 어머니와 함께 산다. 빼놓을 수 없는 식구로 강아지 북실이가 있다. 아이, 어디 갔노? 어디 갔노? 니 어디 갔노? 애 먹었지? 니 잔디라고 애 먹었지? 뭐이라. 니 안다 가지 마라, 이제, 니. 일단 니 생각을. 다음도 아니다. 아들이 산에서 일하고 있을 동안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을 어머니. 산에 매일 산다더니 산 됐어야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남승희 할아버지가 잘 익은 감만 골라 꺼내놓는다. 그리고 남은 감들은 따로 숙성시킨다. 여기다 해가지고요. 소주 한 잔 더 넣으면 당감 될 거야. 소주 때문에 맛이 드는 감처럼 어머니의 얼굴은 아들이 있어야 빛난다. 자요, 이거 잡았어. 한 개서 못 잡을 거예요. 다 먹을라. 한 개 잡습니다. 부시라, 니 먹자, 이거 먹자. 먹니다, 이제 산에서 먹으니다. 년 내가. 강아지를 먹자. 끔찍하게 예뻐하는 어머니는 맛있는 게 생기면 북시리를 챙기는 버릇이 있다. 다져요. 다져요. 맛있다. 달아요. 도시에서 살다가 고향에 내려온 지 40년. 여기 어디 망산이게야? 어머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3년 전부터다.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해졌고 올해 초부터는 치매 증세까지 나타났다. 어머니의 병은 기억만 희미해지는 병이 아니었다. 빨리 가서. 꼬리 참았다 참. 한 쌌네. 한 쌌어요.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입은 채 실례를 하는 어머니. 이런
어머님이 커피 좋아하시나 봐요. 예, 꼭 한 잔씩 이렇게 다 드려야 돼. 그리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버릇도 생겼다. 그래 어디 갔나? 다들 두나에 또 두나 됐잖아. 돈에 끝나더라. 두나 지나서 마을 두나 있는 거 됐으면 벌써 이걸 벌써 마을 두나 있는 그 두나 빨래 두나 해야 되는데. 야야. 자꾸만 속옷을 겹쳐 입고 실례를 하는 통에 아들의 고생이 몇 배로 늘었다. 옛날에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 거 이제 많이 빠르졌다고 나 일만 시키려고 안 그래. 넣는다 게. 어머니 대신 살림을 사는 아들. 처음에는 뭐 할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도 남자가 그 어머니 같은 남자가 하면 그걸 뭐 안 먹거든요. 안 먹잖아요. 막 남자가 한다는 거는 그 말도 아니래요. 여하튼 어머니 사상에는 또 우리도 또 그랬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만지면 야야 비켜라 그러시고 그 이제는 뭐 기회가 없으니까 나도 이제 늘었고 그렇게 하니까는 어머니 이제 잘한다 칭찬 다 듣고 부엌 근처에는 아들을 얼씬도 못하게 했던 어머니는 이제 아들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다. 세수 역시 아들이 시켜드린다. 처음엔 한사코 거부했었는데 요즘은 어머니도 싫지 않는 눈치다. 이런 천지자. 하나님 배워. 그런 놈이 인물이 훤하다니까 은혜의 축복. 머리 빗이네 머리. 어머니의 머리를 곱게 빗기는 것도 아들의 일.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을 놓은 건 아니다. 당신이 자꾸만 옷을 버려 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빨래를 하는 것도 안다. 고생하는 자식이 안쓰러워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우리 아드님 여자가 없이길 밥 해먹고 살림도 잘 사고 뭐 매살 얼마나 잘하는지 감사합니다. 매일 이게 많이 안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빨아가지고 막 손을 빨아가지고 매일 따긴 빨아야 돼. 어떤데요? 그래서 이걸 두께 입어요 자꾸요. 시계 4개 두께 입고 이래가지고 막 근데 여기 양이 많이 돼가지고.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지자 아들은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리라 생각했다. 어머니의 기억마저 사라지자 새로운 추억을 채우리라 결심했다. 할아버지 보기엔 추억은 큰일이 아니어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될 뿐이다. 어머님이 나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예, 나가시는 좋아해. 서울도 가자고 뭐 대전도 가자고 다 그랬어. 멀리 가자고 하시네요. 예, 한쪽에 되니까. 니는 안 갈래? 니도 가지. 따라오니다. 가지. 저기 지팡이를 쥐고도 아들의 부축을 받아야 걷는 어머니. 가긴 어디 가야지. 그래도 어머니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자고 하신다. 저기 이자 군디 이자 다. 할아버지의 경운기는 어머니의 승용차. 푹신한 볕단 위에 자리를 잡으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이제 출발이다. 하루에 한 번씩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돈다. 이 산책이 좋은 건 북실이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안 그래도 거북이 걸음인 경운기를 더욱 천천히 모은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난 후에는 산으로 방향을 잡는다. 따뜻한 햇살과 산들거리는 바람.
그리고 아들의 등처럼 편안한 자리까지. 이 순간 어머니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다. 정신이 맑았을 때 어머니가 북실이만큼 귀하게 여겼던 염소들이다. 그냥 염소가 아니고 아들이 키우는 염소들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응. 집에 가기 싫다고 하시면 할아버지는 어머니 옆에서 그냥 일을 한다. 오늘 일은 진작에 마쳤지만 또 다른 볼일이 있었다. 요 며칠 할아버지는 산에서 보물 찾기 중이다. 지금 보니까 요거 한 군데 이게 지금 올라잖아요. 여기 쩌면 너무 작아요. 여기 하나 올라오는 거. 요거 하나밖에 못 봤어요. 어머니 드리죠. 근데 여기 안 나요. 앞으로 나올 줄 몰라도 이거 몇 벌 따먹었는데. 귀한 송이버섯이니 많이 찾아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다. 그 사이 어머니는 깜빡 잠이 들었다. 어머니요. 송이가 여는 게 하나 나디다. 요거요. 뭐가? 송이가요. 또 요만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거 좀 커야 따먹게요. 놔둬라 그때지 뭐. 예. 되면 되고. 그렇지요. 뭐. 아이고 이 너른 딸. 어머니 얼굴이 한결 맑아졌다. 다 뒤집고 이제 속 시원하니까 그래 뭐 시원한 가질까.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안 됩니다. 한자 그래 한자 모두. 작년에가. 지가 지금 뭐 드려라 먹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 18배 시집을 와서 어머니는 3남 3녀를 낳아 키웠다. 19에 나온 장남이 지금의 남승희 할아버지다. 자식의 반은 하늘로 먼저 떠나보냈고 지금은 남은 생을 장남과 보내고 있다. 눈부시게 타오르던 청춘은 지나고 96 어머니를 따라 77 아들 역시 백발이 되었다. 하지만 남승희 할아버지는 자신을 청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어머니를 돌볼 힘도 생기고 아프지도 않다. 오늘은 어머니를 목욕시키는 날. 작년까지만 해도 이웃들과 어울려 대중목욕탕에 가셨는데 이제는 집에서 시켜드려야 한다. 어머니야, 깜찍 모여가시죠, 모여. 깜찍 모여가시죠. 모여. 아직 샤워인다. 한창인데. 마침 왔다. 아직 더해야네.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할아버지는 서둘러 뜨거운 물을 더 넣는다. 시대 더해를 좀 문대 드릴게요. 아들에게 등을 내준 어머니가 자꾸만 웃는다. 아, 시원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히 뭐 감사해요. 이거 참. 78년 전 이 마을로 시집 오실 때 동네가 환해질 만큼 미인이었다는 어머니. 아들의 눈에 어머니의 등은 아직도 곱기만 하다. 맨날 살이 먹고 하면 아주 늙은 것잖니다. 뒤에 보였겠네요. 입에서 이해해줍니다. 작은 것까지 신경 쓰며 정성을 다하는 아들. 아이고 뜨거라지. 누가 안 뜨거이다. 아이고 뜨거라지. 헤헤 참. 됐니? 아주 가끔은 어머니 눈에 차지 않을 때도 있지만 1분도 안 돼 봄눈 녹듯 풀어진다. 자신도 백발이면서 어머니의 백발이 안타깝기만 한 아들. 머리 검은 물 때려야 안 들리게요. 어머니요. 검은 물 때릴까요? 머리에. 그래. 그래야 젊어 비고.
갔다가 가시면은 이제 목욕이 끝났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데우고 목욕을 시켜드리자 어느새 시간 반이 흘렀다. 이게 막 물난리가 난 거실을 닦아내는 할아버지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여쭤봤다. 아유 어머니 아이고 등 밀어주는 게 뭐고 천국으로 밀어주고 그저 이웃간에 밀어주고 한데 뭐일까 뭐 그거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고 등만 밀어주고 저래 안 넣어 계시는 것도 얼마나 다행이고요. 넣어 계시 벌써 아이고. 그랬다. 남승희 할아버지는 부족한 것보다는 만족스러운 걸, 힘든 일보다는 기쁜 일을 먼저 꼽는다. 이게 지금 뭐 일이야 이거. 그러니 자연히 어머니 마음이 즐겁고 할아버지도 물 흐르듯 편안하다. 할머니 목욕하고 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고맙거라. 시원하신가 봐요. 참 시원하고 말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습니까? 그 물을 드셔서 본래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다. 밀가루 도매상을 하던 남편을 도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추상 같은 자존심과 단아한 모습을 잃지 않았었다. 옛말 그러더냐 뭐 병 오래 하면 뭐 효자 없다고 뭐 그런 말 있대요. 근데 그 물론 뭐 힘이 드지요. 힘이 드지만 그게 자연의 선리인데 어떻게 해요? 평생을 미에 살렸는데 뭐 그 뭐 몇 년 그거 못 할까 봐요. 일가 알가 우리 엄마 절도 잔다. 부모의 남은 생을 지키는 일이 자연의 순리라는 할아버지. 우리 엄마 좋대요. 야 얘라 그래 그래서 오냐 이래서 오냐 이래서 그래 예. 어머님이 기분 너무 좋다. 아 그래요. 아이고 다행이래.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사랑이 그 순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가 오늘 그 순리를 따르게 한다. 그래 철새 따라 찾아오는 총각 선생님. 남승희 할아버지는 어머니 때문에 전에 안 하던 일을 많이 하게 됐다. 살림이 그렇고 병시중이 그렇고 어머니 앞에서 자꾸만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어머니도 자신도 이제는 황혼이다. 두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부끄러울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 안 추니까 아, 안 추니까 안 춥다. 예. 그럼 잘 주무있어. 안 추워. 나 잘 알바 너희가 잘 났고요. 그렇게 안 예. 추워. 불을 올려놨습니다. 방 뜨시네요. 그래 잘 주무세요. 괜찮다. 예.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후 밖으로 나가는 할아버지. 윗방에서는 어머니가, 아랫방에서는 할아버지가 주무신다. 윗방에는 현대식 보일러를 달았지만 할아버지 방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난방이 된다. 때는 뭐 요새는 별로 안 추니까요. 이게
많이 쌀쌀해진 것 같던데요. 아직까지는 겨울은 많이 떼야 돼요, 음침이. 저녁에 한 번씩 불을 떼면 아직까지는 큰 추위 없이 버틸 수 있다. 산에서 일하고 종일 어머니를 돌보고 이제야 온전히 할아버지의 시간이 돌아왔다. 텔레비전은 윗방에 있어 라디오를 친구 삼아 잠든다. 회장을 신청한 3명 가운데 2명은 이 방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저때 밤에 자다가 근데 어머니도 이래 같이 하면 걸체거든요, 신경이. 혼자 자는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언니 밤에도 들어올까봐 그 자고 싶어도 뭐 설마 뭐 그래 돌아가실라고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도 걱정은 되시겠어요? 야, 은근히 걱정이 돼요. 아침에 자고려면 걱정이 확 돼요.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어머니의 나이. 그래도 아들은 어머니가 오래오래 곁에 계시리라 믿는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빨래를 하느라 오전 내내 바쁘다. 감각이 없으니까네. 오늘 아침 어머니는 2번이나 옷을 입은 채 실례를 했다. 하루가 다르게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머니. 속옷 빨고 바닥을 치우느라 할아버지는 아직 산에도 못 나갔다. 이런 병기가 여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마음이 상한 듯 했다. 누워서 좀처럼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일어서 커피요. 네. 커피 드세 일어서. 그 자서서 일어서 커피 드세 일어서. 괜찮이다. 아이고 뭐그 그렇게 하지 말고 잡숴서. 커피 마시면 기분 좋다 하시는데 많이 잡숴서. 많이 잡수고 많이 넣어서. 그냥 먹는 거는 먹으니까 예, 여기서 싸지. 많이 잡숴서 했던 거는 다른데 다 드릴 테니까요. 어머니가 자신의 눈치를 보는 게 싫은 아들. 자, 걱정하지 마고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한다면 언제나 웃으면서 해내고 싶은 게 아들의 마음이다. 여하튼 뭐 웃어야죠 뭐. 예. 안 그래도 자꾸 그 지금 눈치 자꾸 보시는데 자꾸 웃고 이래야죠. 예. 그래야 마음 편치요.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이 쌓이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어머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다음 날 오후 장에 가는 이웃에게 부탁했던 물건이 도착했다. 물건을 보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웃음보가 터진 두 사람. 헬스가요. 쭉 싸고 그래서 그만. 오랜만에 어머니가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다. 이 됐어요. 목사님 일부러. 됐어요. 목사님 일부러. 어머니와 아들의 웃음보가 터진 건 간이 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자꾸만 옷을 입은 채 실례를 해서 장에 가는 이웃에게 변기를 사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제 이거 올라앉으면 되니다. 변기를 보니 쑥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어머니. 누가 흉 안 하니다. 어머니가 흉 안 하니다. 아이고 장기가 내게. 다른 사람 어디 갔다 올까봐. 내가 어제만 지금 안 그러면 내가 입으로도 내가 선지자 좀 박수 있고
예. 어머니가 한번 앉아봐서. 하면 안 된다면서 이걸 까본다. 글쎄, 앉아봐서. 아들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앉은 어머니. 그러고 나니 웃음소리가 더욱 커진다. 그런데 뭐 어머니의 치매를 불행이라고만 생각했으면 한없이 힘겨웠을 것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나니 웃을 일이 넘친다. 됩니다. 다음 날 오전 남승희 할아버지가 외출 준비에 바쁘다. 어머니의 얼굴을 씻기고 머리도 곱게 빗기고 신발까지 깨끗이 닦았다. 제대로 뒷좌석을 만들기 위해 볕단 위에 이불도 깔았다. 3년 전부터 다리가 불편해 주로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자고 하신다. 아들을 졸라 하루에 한 번씩 경운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어머니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어머니는 북실이라 부르고 할아버지는 메리라고 부르는 강아지도 늘 동행한다. 오늘은 동네만 산책하는 게 아니다. 십리 밖 도곡마을이 목적지. 가는 데만 경운기로 40분이 걸리는 꽤 장거리 여행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까지 온 이유는 도곡 보건소가 집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혈압이 높은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혈압을 잰다.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감기를 앓은 후부터 유난히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말해야 했다. 있지요. 기침하시고 이러면 소변이 더 많이 나오실 거거든요. 기침하시고. 그러시면서 기침 큰 기침하고 그래요. 혈압은 지금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어요. 예. 96이면 인근 부락에서는 최고령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명 인사다. 어들 괜찮아요. 어머니를 만나는 분들은 100세를 앞두고 이 정도면 건강한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처음이가 뽀고 처음이가 뽀고 이제 숨 가쁘이 나이 하면 100살 넘으니까 숨 안 가쁘게 오래 하면 숨이 가쁘던데. 편하시대요. 뭐 구경도 하시고 그래도 경기 타는 거 좋아하시니다. 그 산에도 뭐 타고 올라가시고 그 산에 갔다 지금 좋아하시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정정한지 자랑하기에 바쁘다. 안 그래도 오셔야 되는데 이 하니까 그만. 온 길을 되짚어 돌아가는 길. 보건소에 다녀오는 일은 지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외출이다. 북시리까지 나와 뛰니 온 식구가 외출한 셈. 서두를 일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 가을바람을 가르며 경운기가 천천히 달린다. 그날 오후 마을에 사는 어머니의 친구 합천댁 신운국 할머니가 찾아왔다. 경기 타면 좋은데 그 들어가서 너 죽었다 간데 살았나? 아이고 저 병원에 올라가서, 갔지 올라가서, 같이 갔지. 난 죽은 줄 알았다. 나 이제 병원에 간다고 나왔어. 아, 그 잘못됐다 야 그러면. 매일 오는 친구가 하루를 걸렀으니 어머니는 또 한 사람을 떠나보냈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머니 친구는 저분밖에 없거든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커피 사드리시는데 야, 커피하고 소주 한 잔. 저는 소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15가구가 사는 마을에 90대 노인은 이 두 분밖에 없다. 자연히 친구로 지내는데 어머니는 치매고 친구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고 아스피린 안 잡사니까. 어이? 아스피린. 아주 크림도 비쌌다 이거. 아스피린. 아주리는 없니까. 사러 가는데. 그래도 만나면 반갑기만 하다. 오지 뭐하고 학생들은 죽은 줄 알았다. 아리 아마 죽은 줄 알았나. 그래.
나는 아침에 살은 줄 알았다. 먹이면 편태 그래서 만날 먹이면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두 노인. 젊어서는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절친한 친구가 됐다. 부딪히고 풀어지고 다시 맺었던 기나긴 시간. 그 시간은 우정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끈이었다.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도 많다. 하지만 친구는 분명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다. 어머니가 불편할까 봐 일부러 아랫방에서 주무시는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방으로 향한다. 어머니 얼굴을 확인하는 이 일부터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된다.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반가운 일이 있었다. 이거 어디 누웠네요. 아이 밤에 누우셨네. 지난밤 이불에 실례를 하지 않고 간이 변기에 볼일을 보신 것이다. 어머니요. 자 산에 갔다 옵시다. 산에 갔다 옵시다. 아직 먹나? 아니 조금 있다요. 그래 아직 먹게. 좀 이따 일어나서 산에 갔다. 어머니가 찾을까 봐 미리 인사를 하고 가는 아들. 할아버지의 일터는 개울 건너에 있는 야트막한 산이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 할아버지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언덕에 울타리를 만들어 흑염소 30여 마리를 키우는데 먼저 염소들의 먹이를 챙겨야 한다. 밭에 고추와 고구마도 심었는데 다 망치고 흑염소들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아버지 일을 이어받아 밀가루 도매업을 하던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40년. 도시 생활을 접고 낙향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내 물건을 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내 장사하는 뭐 그런 그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생각해도 또 취미가 또 전에서 사고 싶고요. 그리고만 또 한마디도 없지. 부모님도 또 늙으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땐 또 부칠 돈도 좀 있었고요. 그거만 딱만 결심하면 딱 그 담임하고 딱 돌아버렸어요. 그냥. 대학도 다녔지만 도시 생활은 맞지 않았고 장사는 더더욱 자신이 없었다. 설상가상 그때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모시고 미련 없이 고향으로 향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 20년 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손이요. 손 이거 못입지 해보다 하면 요거 장어 잡숴서 이거 못입니다. 잡숴버려요. 우물에 잡숴서. 그 먹나? 예. 소나무 밑에 숨어있는 작은 버섯을 오늘 아침에야 캤다. 어머니가 드실 만큼 알차게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잖냐. 아니게 이건 아니게 그문이다. 그래 야니게 좀 더 잡수라니까. 아니 요거만 더요 이미 좀만이다. 예. 돼요. 좀 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아들은 어머니에게 귀한 것, 맛있는 것을 구해드리고 싶다. 할아버지의 마을에서 20리 떨어져 있는 영해면. 오늘은 영해면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작은 가게조차 없는 할아버지의 마을. 필요한 게 있으면 장에 나와야 한다. 사실 할아버지가 사는 건 죄다 어머니를 위한 것들이다. 한 그릇 더 줄게요. 아이고 아저씨요 또 하려고. 예. 이거 다 되어버렸더니였고. 뭡니까? 아 없겠대요. 예, 그래. 열흘 전에 속옷을 사갔던 할아버지가 다시 오자 오히려 상인이 더 안타까워한다.
한 무슨 그런 막 버려보니까. 전에도 여기서 그 속옷 사가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예, 많이 사. 할매도 있나. 할매. 엄마가 편찮아. 엄마가 편찮아서 많이 사. 무엇이든 아껴 쓰고 아껴 입는 할아버지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아끼는 법이 없다. 어머니 역시 자신을 키울 때 그랬다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살 차례. 어머니 되니까 매장 없는 거 옷에 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섞어가지고 여기 얼마짜리인겨? 유난히 회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회를 준비한다. 이가 성하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뼈가 없는 것을 주문한다. 이제 장보기가 끝났으니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산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잠깐씩 볼일을 보러 갈 때도 하염없이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 장가 또 아니. 그래서 어디에 있든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눈에 밟힌다. 회 사고, 그다음에 양발 사고요. 빤 사러 또 가야 되네요. 한번 다 주서 내밀으니까 빤들. 그 집도 많이 없어가지고 새 하나만 사고. 그래도 흰거 현이 더 입업이 낫네. 장에서 사온 회를 깨끗하게 씻어 한 끼씩 먹을 분량으로 나누어 봉지에 담는다. 이제는 많이 안 잡사 보니까. 일단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끼니 때마다 녹여 상에 올린다. 어머니를 대신해 살림을 하는 할아버지. 얼마나 열었네. 새롭게 배워서 하기보다는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대로 따라한다.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묻기도 한다. 옛날에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라 그 기억이나 하는데 씨를 엿버려 가지고 이거 채물이라고요. 여름에 그러는 어이 채무요. 예, 채물이라고 맛좋던데 시원하고 좋던데 이래가지고 간장을 타놓으면 소스를 타야 되는 건 초도 약간 타야 되시고요. 하지만 18배 시집와 70여 년 살림을 해온 어머니의 솜씨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냥 되는 대로 흉내만 낼 뿐이다. 큰 대로 먹으면 되겠어요. 77, 아들 역시 백발의 노인인데 하루 3끼 식사를 준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들의 지극정성을 아시는지 어머니는 음식 투정을 하는 일이 없다. 식사 때마다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신다. 아저씨 한 밥에 아줌마 한 밥보다 더 맛있네. 우리 대장 참 잘해요. 얼른 잘한다고 잘해요. 아유 여자보다 더 잘한다고 깨끗게 해요. 어머니와 단둘이서 20년.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진 건 3년 전부터다. 올해 초부터는 치매 증세까지 나타나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낙엽 떨어지듯 쇠약해져 간다. 뭐 만드니까 텔레비예요. 뭐 만드니까 뭐 만드니까. 아들은 어떻게든 어머니의 기억을 붙들고 싶다. 뭐 얘니까. 떡만 안 해요. 떡만 니다. 때때로 어머니의 기억은 놀라울 만큼 선명할 때가 있다. 처자가 시집도 안 가고 저렇게 그 자리 지키고 앉아가지고 또 하는 거 뭐 설명도 잘하고 모양도 부잣집 참 맘대로 생겼고
점점 그 모든 게 다 뛰어나요. 예.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 방 안에 있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남승희 할아버지.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우리 아들 어머니요. 아 아버지 애인 애인이더라요. 자식 같은데. 저 사진은 계속 붙여놓으실까요? 그 시집 가면 이쁘지 뭐. 시집 가면 뛰시나요? 시집 가면 뛰죠. 시집 가기 전에 인정 없으니까 붙여놨다가 시집 가면 뛰죠. 할아버지의 시골 생활은 한가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한 가지 일이 더 늘었다. 넉넉하게 땔감을 준비해야 한다. 장작을 패는데 여념이 없는 할아버지. 지금 바짝 땔감을 마련해 두어야 기나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다. 여기 초는 준비해야 되는 게 그때 전기가 불어요. 전기가 막 겨울에 전기가 막 얼어 죽습니다. 이 전기가 가쁘면은 보러 안 되니까 보러 해놓은 집이 좀 소용 없단 말이에요. 전기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 떼어놓으면 뭐 뜨시잖아요. 77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힘이 넘치는 할아버지. 건강의 비결은 성실함과 낙천적인 성격에 있다. 다음 날 정오. 알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보르비온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앞으로 나오셔서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네 기가 풀변이다. 점심 식사를 끝내자마자 돌아서 가는 할아버지. 공동 작업이 있을 때마다 늘 1등으로 나간다. 부지런히 하는 게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라는 게 할아버지 생각이다. 도로 주변에 무성이 자란 풀을 제거하는 작업. 15가구만 사는 작은 마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왔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려 60대도 젊은 축에 속하고 50대 주부는 새댁으로 불린다. 열다섯 가구 중 12가구가 남씨 성을 가진 사람. 이 마을은 영양 남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가만히 끌어. 가만히 끌어도 우리 아재뻘. 가만히 있어. 가만히. 방송국을 안 되고. 사촌 동생. 보다니 나가요. 동생이고 뭐 조카고 뭐. 얘 동생. 그 동생이고 동생이고 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는 누가 제일 많으세요? 아 내가 제일 많다. 또 얘기야. 75, 76, 74. 성장 못돼. 왜 그러려고 워낙 잘하시고 또 거짓말이시대. 어머님한테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행동을 그냥 짐작하다 보면 이 참 위압에 눌려가지고 그럴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 형님이.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나만은 그 90 넘은 노인을 그렇게 잘 모시죠. 요즘 애 자세요. 지금 치매기가 있기 때문에 대소변이나 전부 하죠. 아픈 그럴 때. 여기에 누가 따라가는 사람 없고 그만 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웃 사촌, 말 그대로 이웃이 친척이고 친척이 이웃인 사람들. 그들에게 남승희 할아버지는 마음의 거울이다.
제초 작업을 마친 후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종가로 향했다. 오랜만에 공동 작업을 하느라 모였으니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웠다. 그런 자리에 어머니만 빠질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친구 신운국 할머니는 종가의 안주인이다. 마을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종가에 모인다. 실질적인 종가 살림은 신운국 씨의 며느리 김정옥 씨가 담당한다. 아줌마들하고 뭐 전부 집안이지. 아줌마들 연세 많고 어머니도 연세 많고 이래가 해가 먹고. 김정옥 씨도 남승희 할아버지처럼 시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종가 살림을 이끌고 있다. 술렁거리는 마당과 달리 마루 밑에서는 북시리와 종가 고양이가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저거 뭐 저래야지 저거 잣대 같은데. 매일 아들과 단 둘이서 식사를 하다가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니 어머니도 상기된 얼굴이다. 아이고 할머니 아시죠? 내가 잘못했니까.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세요. 자꾸만 음식을 흘리는 어머니. 아들은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다. 이제 뭐 은혜 같아가지고 보면 막 이제 귀여워가지고 옛날 꾸준히 하실 때는 노인들 누굴 얼라라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 같아. 한없이 인자하면서도 한편으로 추상 같았던 어머니. 이거 이제 이제 다 어머니는 잡힌다고 시간을 되돌리며 살고 있다. 보도서 많이. 출세했더라. 아재 소리 불어도 먹고. 평소 어머니 모시듯 잘해주는 남승희 할아버지도 있고 무엇보다 친구가 왔기 때문일까. 그 대를 빼고 안 나가서 천당. 넉넉하게 술을 마신 종가의 안주인이 신바람이 났다. 오를 대로 오른 흥을 돋구기 위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업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백세를 눈앞에 둔 두 노인이 자식들의 넓은 등에서 하늘을 날았다. 남승희 할아버지가 노모를 모시고 종가까지 간 건 꼭 석 달 만이었다. 흥에 겨워 어머니를 업었지만 아들의 나이 무려 77. 형님 아직도 뭐 장장하시다. 엎혀서도 내려서도 어머니는 내내 흐뭇한 표정이다. 내친 김에 어머니가 춤이라도 한 자락 추길 바랬는데 맨발 춤하면 쳐봐서. 아니면 차선가 버리면 됐어요. 잘 먹었지. 어머니는 이제 됐다며 집에 가자고 하신다. 이걸 신고 잘 먹어서 그래. 이거 아직. 우리 정부가 예 훌륭한 일을 내가 몰랐어. 맞아. 멀쩡한 정신으로 이웃들의 걱정을 덜어준 어머니는 유일한 친구인 신운국 할머니와도 신나는 인사를 했다. 한번 들어라. 잘 놀았니다. 아이고. 합천아지 잘 노네. 합천도 본데 가본다. 얼마나 힘이 많다고. 96의 어머니와 77의 아들. 지척이 집인데도 돌아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젊은 사람 같았으면 2, 3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10분, 15분 두 노인이 천천히 걷는다. 3년 전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어머니. 그때부터 아들은 어머니의 다리가 됐다. 올해 초부터 어머니는 치매까지 앓기 시작했다. 아직은 정신이 말짱할 때가 많아 그때마다 아들 걱정이다. 아들은 다 골탕 먹고. 아이고, 골탕 안 먹니다. 골탕 하면 걱정하지 마소. 골탕을 먹고 골탕이래요. 이렇게 어머니 기분 좋아지라고 아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다. 어머니 시집에 오실 때 여기 칠성에 시집 오실 때 말이시다. 예. 그때 뭐 저 아래 골목에 들어온 게는 뭐 이 동네가 환했다거든요. 예. 그래요. 참말인겨. 어머니 인물이 좋아가지고요. 골목이 뭐 칠성 동네가 환해졌다거든요. 18배 시집 온 어머니는 반듯한 이목구비에 성품 또한 깔끔해서 온 마을에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점점 쇠약해져 간다. 요새는 이제 참말로 참 안 됐어요. 저다 돌아가시나 싶은 게. 평생을 같이 있다 그래봐서 좋을 때가 있어요. 남들은 이제 나이 연세도 그래도 내시니까 돌아가시 됐다 그래도 안 그래요. 좀 오래 살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시원하니까. 시원하게 좋다. 예. 다행히 이게 이거 이 머리 마사지 좀 시원해봐요. 사라져가는 어머니의 기억을 붙들고 싶은 아들. 아들이 잡고 싶은 건 기억만은 아닐 것이다. 치매 예방도 됐겠고. 그래서 내가 뭐요? 괜찮다니까. 기분 좋다며요. 그래 기분 좋아요. 고마워라. 내가 발 아플까봐요. 그래. 아픕니다. 조금만 더 하시대. 예, 조금만 더 하서 그냥. 어머니는 아들을, 아들은 오직 어머니를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이런 신랑이는 다반사. 저 건네 버려요. 누를 쳐요. 어떻게 누를 쳐니까? 다 빈다. 예, 이제 어머니 눈에도 가을이 들어온다. 흑염소 30마리 남짓 키우고 밭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 하지만 혼자서 하다 보니 자꾸만 일이 쌓인다. 애지중지 키웠던 고구마는 이미 망쳤고 보리를 심기로 했다. 그런데 저리 가라. 저리 가. 저 나가라. 저 나가야 내가 일하자. 저 나가야. 에헤이. 할아버지는 메리라 부르고 어머니는 북시리로 부르는 강아지. 내리란 놈이 아주 귀찮게 하네요. 예, 오늘 아주 달던데야. 가만히 있대. 평소 할아버지 뒤만 쫓던 이 녀석이 오늘따라 애교 만점, 응석까지 부린다. 사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강아지다. 메리가 귀여우세요? 이제 귀엽죠. 영에서 찾은 후는 더 귀여워요. 영예에서요? 예. 20리인데.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일이 더 귀여워져가지고 정이 더 붙어가지고요. 안 줍니다, 남이 이제. 그거 따로 앉아요. 어르신 어디 갈 때마다 꼭 따르댕겨요, 하여튼 간에. 요거 하면 딱 바르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배가 고프게도 집에 안 가고 그래요.
키우다 힘들어서 20리 떨어진 영해면의 지인에게 준 일이 있었는데 석 달 후 혼자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때부터 이 녀석은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됐다. 고생고생 키워도 떠나려고만 하는 세상. 애써 돌아온 모습이 대견하고 눈물겨웠다. 가족이었다. 가시다. 이전은 하고요. 그 오시다. 어머니와의 나들이 한 달 됐대요. 전에 선주하고 한 달 됐을 거래. 한 달 안 됐다. 왜 한 달 넘으니다. 머리 킨 거 봐서. 머리 이만 지키는데 한 달 안 됐을까 봐요. 그래. 한 달 됐. 여기 올란다지. 아이, 저 자가용 탄이다. 어? 저쪽 넘어가서요. 자가용 차 타고 갑니다. 경운기로 영해면까지 가는 건 너무 멀어 할아버지가 취재팀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오늘 뭐 서울대 타시니까는 뭐 갔다 오면 서울 갔다 오는 거 마찬가지시다. 집에만 계셔서 답답해서인지 어머니는 평소 서울이며 대전이며 놀러 가자고 하셨다. 그런데 아들 나라 갑자기 장터라. 내리막 쫓아오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꽁냥 따라다니는데. 아직 오긴 온다. 잘 따라다닌다. 가시다 마. 살살 가시다.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영해면에 도착했다. 요리하러 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마을 밖 어머니의 외출이 부쩍 줄었다. 하지만 10년 넘게 다닌 단골 미용실만큼은 꼭 오신다. 아주머니 할머니들 틈에서 남승희 할아버지만 청일점. 할매가 할매 모시고 모치는 안 가고 영감 한 마리 온다 이런다 막 하고. 아 그래가지고 참 처음 보는 사람이 싸우고 처음 보는 사람. 그래 이전에 나 버스 한번 저장에 버스 한번 타는데 오늘 눈초리 이상해 보니까네. 그래 내가 우리 어메시다 그러니까 뭐다 처음엔 할아버지도 쑥스러웠지만 이젠 누구하고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어머니 얼굴에도 넉넉한 웃음이 어리고 익숙한 손길이기 때문일까 졸음이 솔솔 밀려온다. 할머니가 지금 얼굴이 검으시죠? 한 10년 전에는 하였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인물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예, 어떻게 얼굴이 이리 변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하얗시고 인물이 좋았는데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인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백옥 같았다. 권사님 웃으세요.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예쁘다는 말은 96의 어머니에게도 싫지 않은 칭찬이다. 아이고 예쁘시다. 예, 늙어가지 뭐 예쁘게. 할머니 꽂혔다 생각이야. 우리 어머니 멋지다. 우리 부 가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 앞에 두 사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린 북실이가 있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북실이가 반가워서 펄쩍펄쩍 뛴다. 에이, 왜 했냐? 우리나 저 나가자.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자 북실이도 이제야 자리를 찾았다. 이제는 자식 같은 존재 북실이가 있어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덜었다.
다음 날 오후 남승희 할아버지가 일터로 향했다. 개울 건너에 있는 야트막한 산이 할아버지의 일터. 오래전 선친이 사둔 이 작은 산에는 염소 농장과 밭만 있는 게 아니다. 20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선친의 묘소가 있다. 일을 하다가도 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할아버지는 묘소를 들릴 때가 많은데 선친의 묘소 옆에는 아담한 터가 있다. 어머니 돌아가신 저 모시고. 96의 어머니. 진작부터 아들은 이별을 대비해두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효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다. 옛날에는 이 생솔료 한 5일장, 6일장 해가지고 이제 아들들 다 모였고 생솔 비가지고 대목식 해가지고 3일인가만 살 걸려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 최고로 효도로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생각하는 최고 효도는 어떤 건가요? 글쎄 효도 나는 뭐냐 나는 효도하는 거 마음이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그게 막 어머니가 마음 편안하면 그게 최고 같아요. 다시 뭐 또 저거 있어요 뭐. 그래서 도저히 나가는 것도 내가 어지간하면 나가시지 마라 그래요. 그거 와야 뭐 같이 해가지고 마음 불안하게 그래서 하지 말고 여기 뭐 환경 좋고 갖는 걸 설득시킵니다. 요새는 뭐 그래 아시고 계시니까 돼요. 됐어요. 좋죠 뭐 여기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가 시집와 제2의 인생을 살았고 남승희 할아버지가 태어난 고향. 고향을 등지고 자연을 버리는 세상과 달리 40년 전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왔다. 부모의 마지막을 지키려는 자식의 도리. 그 도리를 가르친 건 어쩌면 욕심 없는 이 자연일지도 모른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속에는 보물들이 많아졌다. 오늘도 어머니 앞에 무언가 내놓는 아들. 산에 땄는데 음에 들러 가자니다. 이거요. 이거 아재요. 얼음요. 이게 뭐고 얼음? 얼음. 잡사 뺏겨래요. 작년에 못 보니다. 요건 잡사 때니다. 요거 한번 잡사보소. 자요. 감이며 밤이며 송이버섯의 얼음까지 가을이 맺은 결실들을 어머니께 선물한다. 맛보소. 드서 해. 들어보소. 그냥 입에 대가 잡수소. 그냥요. 하루가 다르게 기억이 사라져가는 어머니. 하지만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고마움은 가슴 깊이 살아있다. 오늘 벌차러 가셨다가 예. 따오신 건가요? 야, 그거 가니까 숲으로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대 음에 드린다. 우리 아들이 오잖아요. 아이고. 무서워요. 이 할머니가 꼼짝을 못하니 앉아 빨리 해주대. 밥 해주대. 아이고. 밥에 들여지 어떻게 둘이 산데 그러면 뭐 음에가 못하면 내가 해 그래 해야지. 안개구름이 마을을 둘러싼 아침. 서둘러 얼굴을 씻은 할아버지가 따뜻한 물을 떠서 어머니 계신 곳으로 향한다. 빨래와 청소, 식사 준비는 물론
어머니를 씻기고 목욕까지 시켜드려야 하는 아들. 어제 여행 갔다 와가지고 기분이 더 좋으신 말 있다. 자주 나가야 됐어요. 미용실에 다녀온 후 어머니의 얼굴은 한결 맑아졌다. 어머니의 표정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는 아들이라 할아버지 역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은 일요일.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기로 했다. 저기 앉아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의 손을 잡고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던 어머니. 너 가지? 혹시 너도 가지? 올해부터 엄두를 못 냈는데 놀랍게도 오늘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어가신다. 살아보고 막 기사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뒤처졌던 할아버지가 서둘러 나왔는데 반가운 어머니 모습이 눈에 쏙 들어온다. 그렇지네. 교회 가게 되지. 그래 나도 조금만 가만 가면. 어제보다 더 잘 거시네. 그래 가만 가면 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가시는데 뭐. 아이고 잘 거시네요. 어제 개거리도 오늘 그만 막. 97살에 몇 달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뛸 듯이 기쁜 아들. 이렇게 점점 건강을 되찾는 건 아닐까. 아들은 마음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 무리가 가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다. 잡 될까요? 놔두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모습만 지켜봤다. 매일 밤 어머니를 위해 올렸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일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전 같으면 10번 이상 쉬어갔을 오르막길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시는 어머니. 어머니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온 이는 목사님의 부인이다.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진 후 늘 집에 찾아와 간식거리를 챙겨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던 고마운 분이다. 삼남 삼녀를 낳아 기른 어머니. 자식의 반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지만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한결같았다. 장남인 남승희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웠다. 예배가 끝나고 구름이 낮게 내려앉자 할아버지의 걸음이 바빠졌다. 잠시 교회에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온 할아버지가 서둘러 경운기를 몬다. 할아버지가 급하게 뛰어온 이유는 산에 쌓아둔 마른 볏짚 때문이다. 하늘에선 곧 비가 쏟아질 탓에 비가 내리면 애써 모아둔 볏짚은 젖어서 버리게 된다. 더 늦기 전에 볏짚을 옮겨 놓아야 했다. 기억 같아가지고 한것 같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할아버지에게도 불행은 있었다. 10년 전 오른손이 경운기 바퀴에 끼어 손가락 3개를 절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손으로 일을 멈추지 않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몸을 움직이니 고통은 잊혀졌다. 어머니를 향해 마음을 쏟아부으니 외로움이나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이건 겨울에 먹일 양식인가요? 예, 겨울에. 이거 많이 못 와야 되는데 못 와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젊은이만큼 기분이 쎄신데요? 아유, 택도 없어요. 인 택도 없습니다. 용기가 안 난다나. 재미되세요 또. 염소미고 하니까 운동되지. 뭐 나무 이거 뭐 뗄나무 뭐 얼마나 있죠. 그 얼마나 좋아요. 이 감따 먹지 뭐 추잡따 먹지. 살구나무도 이쪽 성원하는데 매화나무가 뭐 매실나무 성원하고 뭐. 자연 속의 오늘이 재밌고 보람있다는 할아버지. 그 옛날 대학도 다녔고 도시에서 장사도 했었다. 하지만 자신을 부르는 고향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도시에서 자리를 잡은 자식들이 모신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싶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이고 기도다. 교회에서 어머니가 돌아와 계실 시간,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신 듯했다. 정심 교회 잡사니까. 어? 정심요. 교회에서 잡사니까. 그래. 예. 괜찮을게 그래요. 괜찮을게. 기분 괜찮을게. 허리가 괜찮아가지고 괜찮대 이제 피했나. 어머니 얼굴이 이상하리만큼 어두웠다. 얼굴만이 아니었다. 조금 시원찮다. 숨소리가. 보니까. 주일날 왜니그뭐 손님 오락하노? 날 이거 그러대. 날 붙잡고 다니지 아무 탈이 없는데. 주일날 니 자신을 그런 장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노여워하신 일이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는 심하게 앓고 계셨다. 아유, 허리 좀 만져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야. 기 사왔는데 기요. 잡사야죠. 가운 좀 설라.